청계천은 가히 환경 포르노라고 부를 만합니다. 자극적인 조작이에요. MIT 환경공학과 에린 노블 교수가 CNN 생방송에서 던진 이 폭탄 선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수달이 새끼를 낳았다는 BBC의 특종 보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죠. 하버드 출신의 이 냉철한 과학자는 시카고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서 14억 달러를 쏟고도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성공을 가짜라고 단언한 순간 국제환경학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중국계 미국인 환경 전문가 리첸 하우가 가세하며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쇼라고 맹비난했고 유럽 언론들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며 전면적인 검증을 제안했죠. 세계 최고 수준의 MIT 측정, 장비와 NASA 전문가들까지 동원된 이 대결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섰습니다. 과연 청계천의 수달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연출일까요? 72시간의 긴박한 추격전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진실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 3시 제 연구실에서 시카고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실험동 3층,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슴푸레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갈색 털의 작은 동물이 등장했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야생수달이 새끼를 낳았다. BBC 뉴스 특종이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제 눈동자가 좁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중얼거리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어요. 하천 위로 떠오르는 수달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를 흐르는 인공 하천에서 말이에요. 카메라 앵글도 완벽했고 조명도 마치 계산된 듯 아름다웠어요. 이건 쇼야. 분명히. 저는 MIT 환경공학과 부교수로서 도시 생태 복원 분야에서 15년을 연구해왔습니다. 시카고 북부 운하복원 프로젝트에서 14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20년을 들여도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참담한 결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닥과 무분별한 콘크리트 구조물들 때문이었죠. 수질 개선에만 5년 BOD 수치 하나 맞추는데도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몇 년 만에 3억 유로로 수달이 새끼를 낳는 환경을 만들었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연구실 벽에 걸린 시카고 프로젝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흙탕물로 가득한 운하와 철제 구조물들. 그때의 좌절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뉴스 봤지? 대서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리첸 하우였어요. 미국 환경보호청 아시아 생태기술 고문이자 제 대학원 시절 선배였죠.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늘 아시아 기술에 대해 의심부터 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한국 애들 쇼는 늘 정교하잖아. 우리 둘이 그 쇼를 까발릴 기회를 잡은 거야.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에린.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번식한다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유럽의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도 30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수달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조작과 포장에 능하지 진짜 기술은 없어.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 한국이 먼저 성과를 낸다는 게 말이 돼. 리첸의 목소리에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야. 저는 화면 속 수달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극적이었거든요. 마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훈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리첸. 72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진실을 파헤치겠어.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어요. 시카고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보낸 3년. 수질 데이터와 생태계 분석에 매달렸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발표에서 실패라는 결론을 내려야 했던 그 순간.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절대 불가능해. 저는 컴퓨터를 켜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기나긴 비행이지만 진실을 밝혀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연구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먼저 수잔 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워싱턴 환경분석연구소의 수생생태계 전문가로 한국계 미국인이라 현지 상황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였죠. 청계천 프로젝트의 원격 자문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있었어요. 수잔, 서울 가는 거 어때? 청계천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에린, 우리 확신 말고 증거를 보러 가는 거 맞지? 물론이야. 과학자답게 객관적으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그걸 증명하러 가는 거야. 한국이 틀렸다는 전제 말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봐야 해. 수잔의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죠. 제임스 바렛에게도 연락했습니다. NASA 생물물리 연구소의 수질 측정 시스템 개발 책임자였어요. 논리적이고 차분한 성격에 유머 감각도 있는 동료였죠. 제임스, 한국 가서 물 한번 재볼래? 청계천 말이야. 재밌겠는데. 장비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정밀 장비 들고 가자. MIT 최신형 BOD 측정기로. 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고성능 드론, 수질 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야간 촬영 장비까지. 생태계 조작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준비했어요. 물속 산소 농도부터 중금속 함량까지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회색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캠퍼스 너머로 보이는 찰스 강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강에서도 수달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 도심에서 수달이 번식한다고요? 3일이면 충분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카고에서 실패한 모든 기억들이 한국의 성공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해도 못 해낸 일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게 자존심의 상처였어요. 특히 MIT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굴욕적이었죠. 이번엔 진실을 밝혀내겠어. 제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박사 학위증과 각종 논문상들이 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든 명예가 한국의 작은 하천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로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청계천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복원 전 사진들을 보니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고가도로였습니다. 지하에는 똥물 같은 하수가 흘렀고 지상에는 매연 가득한 도로가 있었죠. 그런 곳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수달이 살 수 있는 청정 환경이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거였습니다. 수달을 인근에서 포획해 방사하거나 특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질 측정을 속일 수 있는 장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보스턴의 불빛들이 아래로 멀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대서양이 어둠 속에 펼쳐졌습니다. 14시간 후 저는 서울에서 그들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증명할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얼마나 허무한 쇼인지를. 인천공항 입국장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냉방기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검은 가방들을 찾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에린 노블 교수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유창한 영어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40대 남자가 깍듯이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환경국 생태보건팀 정지훈 과장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청계천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건 없습니다.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보여줄 게 없으니 숨길 것도 없겠죠. 정지훈 과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더욱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습한 공기가 몰려왔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건가요? 함께 입국한 수잔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이곳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죠. 우린 확신 말고 증거를 보러 온 거예요, 에린. 제임스 바렛도 무거운 장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장비부터 세팅하고 시작하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 리첸 하우는 별도 항공편으로 늦은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정지훈 과장이 말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현장 관찰을 시작하시죠. 수달은 주로 이른 아침에 활동합니다.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시간이겠죠?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야생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가져온 장비들을 나열해 놓으니 탁자 위가 가득 찼어요. 고성능 드론, 수질 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야간 CCTV 장비, MIT에서 가져온 최첨단 BOD 측정 장치까지. 이걸로 물 성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어.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산소 농도부터 중금속 함량까지 조작된 흔적이 있으면 다 나와. 정지훈 과장은 전면 협조를 약속했어요. 모든 구간을 개방하겠습니다. 야간 촬영도 허가드리죠. 그 말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청계천엔 연출이 없습니다. 관찰만 하십시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수잔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린,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까? 뭘? 한국만의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어. 물리 법칙은 전 세계 동일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지훈 과장의 여유 있는 태도가 신경 쓰였거든요. 정말 숨길 게 없다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녁 늦게 리첸 하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바로 회의에 참여했어요. 어때, 현장 분위기는? 너무 당당해. 오히려 의심스러워. 제가 대답하자 리첸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해. 한국은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들이거든.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중국의 하천 복원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중국은 진짜 기술이 있어. 하지만 세계 언론은 한국만 주목하지. 그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까발릴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겠죠. 정말 그곳에 수달이 살고 있을까요? 만약 진짜라면 제 15년 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거였어요. 시카고에서 실패한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되돌릴 수 없었던 오염. 중금속으로 찌든 바닥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인공 구조물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한국의 거짓말과 조작을. 그리고 제 의심이 정당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린, 만약 정말 진짜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그리고 사실은 하나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제가 틀렸다면? 제 모든 연구와 신념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내일이면 답이 나와.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시카고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밤소리.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그 순간을. 새벽 5시. 알람보다 빨리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잔과 제임스가 이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제임스가 무거운 측정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장비로 물속 모든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정지훈 과장이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차를 몰고 온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출발하시죠. 수달은 이른 시간에 주로 활동합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 시내의 모습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와 닫힌 상점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게 청계천인가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지훈 과장이 대답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차가 멈춘 곳은 청계천 중류 지점이었습니다. 하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다리 위였어요. 아직 안개가 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찰하시죠. 정지훈 과장이 CCTV 모니터를 설치해 주었어요. 실시간으로 하천 곳곳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제임스가 수질 측정 장비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일단 기본 수치부터 확인해보자.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소 농도, pH 농도, 중금속 함량. 이상해.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뭔데? 수치가 너무 좋아. 이건 진짜 1급수야.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BOD 수치가 2.3ppm이었습니다. 미국의 청정지역 하천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장비 오작동 아닐까? MIT 최신형이야. 이런 실수는 없어. 제임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새벽 5시 12분. 모니터 화면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물 위로 부드럽게 떠오르는 갈색 그림자. 저건 수잔이 숨을 삼켰습니다. 수달이에요. 화면 속에서 수달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피라미야. 정지훈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야생 상태에서 직접 사냥한 겁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수달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야 했어요. 혹시 인위적인 흔적이 있는지.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먹이를 찾는 방식도,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터전인 것처럼.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수달이 정착할 리 없어. 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제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계속해서 물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냥을 이어갔어요. 저건 유라시아 수달이에요. 수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야생 개체예요. 사냥 패턴이 자연적이에요. 제임스도 측정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치의 조작 흔적은 없어. 이건 진짜 깨끗한 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쇼일 뿐이야. 반복성이 없다고. 정지훈 과장이 아무 말 없이 하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이건 한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연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 20년을 걸려도 못 해낸 일을 한국이 몇 년 만에 해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우연이야. 그냥 한두 마리가 길을 잃고 떠내려온 거지. 하지만 수달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하천 가장자리의 돌 위에서 털을 다듬었어요.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해. 제임스가 또 다른 수치를 확인했어요. 용존 산소량도 완벽하고 수온도 적절해. 수생식물 분포도 자연스러워. 그럼 정말. 수잔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모든 연구와 경험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하천에서 야생 수달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물고기까지 잡아가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지훈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해집니다. 무슨 조건? 물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 환경이 안전하면 됩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하천을 비추자 물이 투명하게 반짝였어요. 그 맑은 물 위에서 수달은 여전히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 먼저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청계천 중류 지점, 작은 돌다리 위에서 수잔이 쭈그려 앉아 망원경으로 조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건 인위적으로 방사된 새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사냥 패턴. 익숙함이 있어요.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흔적이 보여요. 제임스는 드론을 띄워 하천 바닥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3D 맵이 태블릿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자갈층이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고 수생식물이 짙은 녹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이건 인위적인 연출로는 불가능해. 제임스가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너무 유기적이야. 자연스러운 퇴적층이 형성돼 있어. 저는 그 영상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런 생태계였던 것처럼. 정지훈 과장이 하천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생태가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수잔이 물었어요. 하천 바닥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으면 물과 땅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산소 공급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저는 시카고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모든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효율성을 위해 인공 구조물로 둘러쌌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생태계를 막았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차이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설계입니다. 정지훈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물의 깊이, 유속, 자갈의 크기까지 모두 계산된 거예요. 제임스가 또 다른 측정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8.5ppm이야. 이건 산간 계곡 수준이야. 저는 그 수치를 믿을 수 없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리 없었거든요. 장비 오작동이 아닐까? 벌써 세 번째 확인이야. 모든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줘. 수잔이 조류 관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백로 2마리가 정착해 있어요. 그리고 물총새까지. 물총새요? 네. 물총새는 정말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새예요. 물고기가 풍부해야 하고.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나하나 쌓여가는 증거들이 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진짜라고.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속임수의 논리가 더 컸거든요. 리처마우가 늦은 오전에 합류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람이었죠. 어때, 뭔가 찾았나? 아직은. 제가 대답하자 그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거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수치가 진짜야? 제임스가 3번 확인했어. 말도 안 돼. 중국의 최고 기술로도 이 정도는 힘들어.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정지훈 과장이 하천을 따라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수생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흔들리는 말똥말똥한 수초들. 그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것들도 인위적으로 넣은 거겠죠? 리첸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정지훈 과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물이 깨끗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저는 물가에 쭈그려 앉아 직접 물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투명했어요. 바닥의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작은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보였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수잔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어. 무슨 조건? 진심이겠죠. 정지훈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이 하천을 살리려는 진심. 그게 가장 큰 기술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과학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 생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진심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그게 청계천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자리들이 물 위를 날아다녔고 나비들이 꽃을 찾아 헤맸어요. 완전한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완벽한 도시 생태계야.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시카고에서도 이런 건 상상만 했는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하며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을 한국에서 먼저 이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일도 관찰해보자. 저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루 이틀은 연출할 수 있어. 하지만 지속성은 다르지. 정지훈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더 보셔야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거슬렸어요. 정말 숨길 게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청계천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마지막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밤 11시 37분. 모두가 호텔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저는 혼자 CCTV 데이터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강박 때문이었죠. 새벽 관찰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봤어요. 수달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 물속으로 다시 잠수하는 순간까지.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우측 상단에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물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수달이었어요. 뭐야?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작았어요. 움직임도 달랐고요. 더 조심스럽고 민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암컷? 저는 중얼거리며 영상을 되돌렸어요. 두 마리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을 찾아서 말이죠. 새벽 5시 18분경. 두 수달이 동시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크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큰 것은 수컷, 작은 것은 암컷으로 보였습니다. 설마. 저는 숨을 삼켰어요. 수컷이 잡은 물고기를 암컷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공존이 아니었어요. 짝짓기 행동이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수잔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깨어 있어? 수잔, 이것 좀 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다. 움직임이 달라. 이건 분명히 암컷이야. 수잔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아요. 이건 한 쌍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에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무슨 뜻이야? 수달이 한 쌍으로 정착했다는 건 이곳을 완전히 자신의 터전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도심 속 어둠을 가로지르며 물결 위를 걷는 생명이 있었어요. 한 쌍의 수달. 이건 단순한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정착이었어요. 이게 정주라는 말이야?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번식 가능성까지 있다는 뜻이에요. 번식? 한 쌍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면 다음 단계는 번식이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이는 행동 패턴. 이 모든 게 야생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첸 하우였어요. 자고 있었나? 아니, 데이터 분석 중이야.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에린, 뭔가 있는 거지. 수달이. 두 마리야. 뭐? 한 쌍이 정착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일 거야. 리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위적으로 방사한 거야. 틀림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인위적으로 방사된 동물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일 정지훈 과장에게 물어보자. 그래, 추궁해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한 쌍의 수달이 물속에서 장난치는 모습. 서로 쫓고 쫓기며 헤엄치는 장면.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 하지만 그 꿈이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게 억울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달이 나타났어요. 시카고의 오염된 운하에서 헤엄치는 수달의 모습. 하지만 물이 너무 더러워서 곧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깨어나니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오늘도 청계천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아니,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러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15년 연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수도 있다는. 그 무거운 가능성을 안고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 쌍의 수달이 기다리는 청계천으로. 새벽 4시 32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한 쌍의 수달이 정착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오늘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팀원들과 만났어요. 모두 어제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리첸 하우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지훈 과장이 정시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요.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게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자연의 선물 같은 건 말이에요. 정지훈 과장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청계천에 도착해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제임스가 고성능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배치했어요. 수질 측정기도 어제보다 정밀하게 설정했고요. 오늘은 놓치는 게 없을 거야.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CCTV 모니터가 켜지자 하천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새벽 안개가 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물결 위로 가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새벽 4시 32분.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물 위로 익숙한 갈색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미수달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건. 수잔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미수달 뒤로 작은 그림자 3개가 따라 나왔어요. 새끼야. 저는 손을 떨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3마리의 작은 수달 새끼가 어미를 따라 물 위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직 서툰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수달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던 일이야. 제임스가 경악했어요.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번식하다니. 리첸 하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미 수달이 피라미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끼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새끼 중 하나가 어미 등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놀이하듯이. 저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정지훈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수달들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카고에서 20년을 걸려도 보지 못한 장면.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는 모습. 그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현실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새끼 수달들이 물속에서 첫 수영을 하는 모습. 어미가 위험하지 않은지 주변을 살피는 모습. 완벽한 가족의 풍경이었어요. 수잔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임스도 감동했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설명할 수 있지만 믿기 어려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야. 물 좋고 먹이 풍부하고 안전한 서식지.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하지만 그 전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저는 정지훈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인위적인 개입은 없었나요? 새끼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야생동물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번식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달은 특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환경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새끼를 낳지 않죠. 그런데 이곳에서 번식했다는 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뜻이었어요. 어미 수달이 새끼들을 데리고 하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상류 쪽으로 천천히 헤엄쳐가면서 새끼들에게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곳이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들에게 이곳은 정말 집인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카고의 수달들은 집을 잃었는데 서울의 수달들은 새로운 집을 찾았네요. 리첸하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에서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 인정하기 싫어하던 그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새끼 수달들의 모습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하지? 수잔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제 15년 연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 순간 새끼 수달 하나가 어미 곁에서 물장난을 쳤어요. 작은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감동 때문에. 진정한 기적을 목격한 기쁨 때문에. 서울시청 프레스룸. 정오의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실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30여 대가 단상을 향해 늘어서 있었고 세계 각국 언론사 기자 20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FP까지. 전 세계가 이 자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뒤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원래는 청계천 조작 의혹 폭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슬라이드를 지워야 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MIT 교수로서의 체면은?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새끼 수달들이 물장난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제임스가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해줬습니다. 수질 측정 결과, 생태계 분석, 야생동물 관찰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리첸 하우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린,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돼. 체면이 뭐가 중요해? 과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인정하자. 정지훈 과장이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정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요. 단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웅성거리던 기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프레스룸에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MIT에서 온 환경공학 교수 에린 노블입니다. 청계천의 생태 복원을 의심하며 한국에 왔었습니다. 화면에 새끼 수달들의 영상이 펼쳐졌어요. 어미를 따라 헤엄치는 작은 생명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이며 철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자연이 돌아온 도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은 쇼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곳에서 수달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처음 의심은 왜 하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요? 20년 14억 달러를 들여도 못한 일을 한국이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프레스룸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수십억을 써도 못한 일을 한국은 사람의 진심으로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이 하천을 살리려는 진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의 기술이 서구보다 앞서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의 문제였어요. 화면에 청계천 복원 전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고가도로에서 맑은 하천으로 바뀐 모습. 우리는 효율성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생명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퇴적층을 유지했죠.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였어요. 저는 제임스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BOD 2.3ppm, 용존산소 8.5ppm. 이건 산간 계곡 수준이에요. 도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입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뜻인가요? 기술보다는 철학을 도입하려고 해요.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을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험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지훈 과장이 제게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이요? 과학자로서의 겸손. 모르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정지훈 과장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MIT 총장으로부터였어요. 훌륭한 발표였다.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정받았네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더 큰 가치였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청계천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하천 위로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제가 찾던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조작이 아닌 진짜 기적이. 2개월 후. 독일 본의 환경부 회의실. 창밖으로 라인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상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있었죠. 청계천 모델을 도입합시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유럽 환경 전문가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들도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독일 환경부 장관이 물었어요. 하천 바닥의 자연구조 복원부터 시작해야 해요. 저는 청계천의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콘크리트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자갈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 모델은 예상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유지비도 적게 들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도심에서 수달이 번식할 정도로. 제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저는 제임스가 측정한 수질 분석 결과를 펼쳤습니다. BOD 2.3ppm, 용존산소 8.5ppm. 라인 강도 이 수준까지 가능해요. 회의가 끝나고 라인 강변을 걸었습니다. 독일 환경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정말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조건만 맞으면.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정지훈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의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정지훈 과장이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고 있었네요. 1년 후. 라인 강변의 봄. 저는 또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의가 아니라 관찰을 위해서였어요.
청계천 모델을 적용한 지 8개월. 라인강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수질 측정기를 물속에 넣었어요. 어때? 놀라워. BOD가 4.1ppm까지 떨어졌어. 아직 청계천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한 개선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갈색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설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달이었어요. 30년 만에 라인강으로 돌아온 수달. 정말 돌아왔네. 수잔이 감격했습니다. 수달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어요. 사냥을 위해서였겠죠. 한국이 옳았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어.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지훈 과장으로부터였어요. 교수님, 축하합니다. 청계천 수달 가족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창밖 라인강 위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물결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수달일까요? 아니면 물고기일까요? 상관없었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라인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새로운 발견? 혁신적인 기술? 아니에요. 겸손이었어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게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수달이 새끼를 낳을 때 저는 그 교훈을 배웠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겸손. 모르는 걸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MIT에서 하버드에서 옥스퍼드에서 한국의 작은 하천에서 일어난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배운 겸손을. 과학의 국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에는 국경이 있죠. 저는 강연에서 늘 이 말로 시작해요.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라인강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실수할 용기를, 인정할 용기를, 배울 용기를 준 한국에게, 청계천의 수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준 모든 이들에게. 내일도 라인강에는 수달이 나타날까요?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희망과 함께.